자, D&D 파마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D&D 파마텍이 84,400원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1월에 11만원 흐름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7만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좀 같이 가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께서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야, 이거 좀 상승이 끝난 거 아닐까? 지금 차트에 보면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7만원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8만원대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선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반등일까? 아니면 추세를 여기서부터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보다 먼저 마셔야 되는 게 바로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차트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D&D 파마텍 주주분들 좀 서로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서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새로운 좀 상승의 느낌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조정 이후의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선과 5일선 단기선들의 지금 수렴하는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21선대까지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이제 지금 주가 21선 근처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냐, 우리가 추세를 회복하는 중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이 21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보라색 61선은 그 위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색은 그 아래에서 있는데 두 중장기선이 아직 상승 방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차트를 보면 완전히 무너진 차트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상승 구조 안에서 조정을 갖고 있는 차트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지금 10만 4천 주 이상의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외인들은 이 3만 5천 주 이상의 순매수와 함께 기관들은 7만 주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정 구간 안에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을 때 외인들과 기관들은 동시에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선이 외인들이고요. 파란색 선 기관, 초록색 선 개인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다시 한번 보유 비중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늘리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외인들은 그렇게 지금 비중을 높인다기보다는 흐름에 동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탈하는 모습은 나왔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단타 매수가 아니라 가격대에 대한 매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왜 비중을 높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비만, 당뇨, 지방간, 이런 대사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비만 치료제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렐리, 이런 기업들이 만든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 제약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런 대사 치료제에 관련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흐름들이 D&D 파마텍 역시 이런 분야의 파이프라인 기대감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 단순하게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려는 초입에 들어왔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반등이라면 지금 다시 한번 8만원 부근에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추세 회복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핵심 가격 구간 하나에 있습니다. 세력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격대인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D 파마텍 지금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 그동안 좀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장중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점을 놓치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런 장중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이틀에 대한 기준과 함께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타점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기회 잡으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D&D 파마텍을 좀 보실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21선 기준으로 해서 상승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1선에 수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이런 조정의 구간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흐름도 지금 같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1선 근처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면서 우리의 계좌를 키울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런 비중을 토대로 해서 시세를 만들어 가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죠. 단순히 주가의 움직임만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바이오 테마로서 보기엔 좀 어렵고요.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1911가 만든 GLP-1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당뇨, 지방간 같은 이런 대사질환 치료제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D&D 파마텍이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대사질환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기업, 우리가 중소형 주역인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대사질환의 전문적인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명분이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디에서 타점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계좌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지금 학시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아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보는 타점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구간 답답합니다. 지금 뭐 크게 상승도 나왔다기보다도 지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초입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매도 고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도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준을 잘 잡으셔야지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D&D 파마텍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